시작하겠습니다. 음, 그리고 일단,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을 좀 희한하게 한 게 있어서, 그 부분을 간략하게 좀 정정을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, 지난 시간에 여기 고유값 방정식 설명을 할 때 좀 정신이 막 나가가지고 제가 이상하게 했던 것 같은데, 다시 잠깐 보면, 지금 여기 이제 색깔 좀 바꿀게요. 됐다. 여기 이 고유값 방정식을 다시 쓰면 이제 이렇게 쓸 수 있겠죠. 근데 이제 만약에 이 부분에 역행렬이 존재한다면 이제 이렇게 쓸 수 있겠죠. 얘는 아이덴티티니까 결국은 이제 이렇게 되는데, 따라서 이렇게 된다는 거는 이렇게 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니까, 입자가 없다는 거니까 역행렬이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. 그러니까 역행렬이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,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역행렬이 있으면 안 된다. 따라서 역행렬은 이렇게 되는데, 자, 역행렬이 없어야 되니까, 그러면은 이제 디터미넌트가 0이어야 되겠죠. 왜냐면은 역행렬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디터미넌트에 어쩌고 저쩌고 뭐 해야 되니까, 따라서 역행렬이 없어야 되니까 디터미넌트가 0이어야 된다. 그래서 얘의 디터미넌트 a-람다 i가 0이어야 되고, 이거를 캐릭터리스틱 방정식이라고 얘기한다 라는 건데, 제가 설명을 좀 이상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정정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지난 시간에 그래서 오퍼레이터 놈하고 또 이 커뮤테이터까지 설명을 했고, 이번 시간에는 이제 관련된 문제를 몇 개 보고, 그러고 나서 다음 챕터로 넘어갈까 합니다. 일단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문제는 사실 뭐 문제를 풀 건 아닌데, 그러니까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라서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, 지금 이 문제가 말하는 게 뭐냐면, 어떤 바운드된 셀프 어조인트 오퍼레이터, 즉 허미션이죠. 허미션의 허미션 오퍼레이터의 놈은 그 오퍼레이터의 가장 큰 아이겐밸류의 절대값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문제입니다. 그러니까 어떤 허미션 오퍼레이터의 아이겐밸류가 이렇게 있으면 람다 1부터 람다 d까지 있고, 이제 각각의 크기가 이런 식으로 돼 있다면, 그러면은 A가 지금 이제 허미션 오퍼레이터인데, 이 허미션의 놈은 이 가장 큰 아이겐밸류 값의 절대값이다라는 거. 이 결과가 아주 중요한 결과니까 일단 언급을 했고요. 그 다음 문제는 이제 여기 지금 여러 가지 부등식들이 나오고 있는데, 이게 사실 앞에서 코시 슈바르츠 이니퀄리티랑 그 다음에 삼각 부등식이랑 그거랑 비교를 해보면 상당히
좋을 것 같은데, 코시 슈바르츠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두 분 다 이 스칼라 프로덕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있다 치면 그러면은 이제 요거잖아요.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벡터에 대한 그 부등식인데 지금 이거는 보면 A, B는 오퍼레이터죠 지금. 그러니까 오퍼레이터에 대한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그런 여기에는 딱히 뭐 이게 코시 슈바르츠라는 얘기는 없습니다. 근데 하여튼 비교하면 좋을 것 같아서 언급하는 건데 그 다음에 삼각부등식은 역시나 이 벡터의 이거죠. 이게 이제 이거 플러스 이거니까 아이고 벡터에 대한 그 삼각부등식이고 이거는 이제 오퍼레이터에 대한 삼각부등식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해서 그래서 한번 언급을 했고 그리고 요거는 뭐 그냥 너무 자명한 거라서 굳이 증명할 필요는 없는데 여기서 딱 하나만 잠깐 문제를 풀어보면 지난 시간에 이 오퍼레이터 놈의 정의가 이런 식으로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이 오퍼레이터 놈의 정의를 활용을 하면 그러면은 요 두 번째 요 코시 이거 코시 저 이니퀄리티 아닌데 그렇게 부를게요. 그냥 오퍼레이터에 대한 코시 저 부등식 이게 대해서 간단하게 보면 일단은 A, B 얘는 앞에 이 오퍼레이터 놈의 정의를 따르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. A 그 다음에 B 사이 그리고 뭐 뒤에 어쩌고 저쩌고 있는데 그건 생략할게요 그냥. 근데 얘는 이제 요거를 밖으로 빼서 이렇게 된 것보다는 작거나 같고 근데 얘는 이제 정의에 의해서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결국 이렇게 되겠죠. 이 오퍼레이터 두 개의 곱의 크기는 각각의 오퍼레이터의 크기의 곱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또 여기서 보면 P가 프로젝터고 그 다음에 U가 유니터리 오퍼레이터라고 할 때 그거의 그 오퍼레이터 놈은 1이다라는 거 이것도 중요한 결과로 도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나오는 문제가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데 이게 뜻하는 바는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보면은 이 결과가 뜻하는 바는 그러니까 어떤 오퍼레이터 A의 그 다이어고널한 그 매트릭스 엘리먼트들의 썸이죠 이게 지금. 근데 그 다이어고날 그 엘리먼트들의 합이 어떤 그 베이시스 특정한 베이시스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거죠. 지금 이 베이시스에 대한 그 다이아고널 텀의 합이랑 요거는 또 다른 베이시스인데 지금 이렇게 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 틸다에 해당하는 그 베이시스는 이 베이시스를 유니터리 트랜스포메이션 그러니까 베이시스 트랜스포메이션이죠. 그렇게 해서 어쨌건 베이시스가 다르지만 그 다른 베이시스에 대해서 그 다이어고날 항을 다 더한 값은 똑같다라는 결론인데 이게 이제 뒤에 트레이스랑 연결이 돼서 아주 중요한 결론이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고요. 간단하게 보면 1번 같은 경우는 유도를 해보면 일단은 이제 이
결과를 결과의 듀얼은 이렇게 되죠. 이 J의 U대거. 그래서 얘랑 얘를 이제 스칼라 프로덕을 하면 그러면은 이 J 틸다 이 K 틸다는 이 J U대거 U의 이 K 이렇게 되니까 지금 이거랑 요거를 각각의 텀에 대해서 그 스칼라 프로덕 한 거고 얘가 이제 그 크로네커 델타 JK니까 그러면은 얘도 이렇게 되려면 이게 이제 아이덴티티여야 되겠죠. 따라서 이렇게 이 결과를 만족하는 이 틸다라는 베이시스가 올소노멀 베이시스라면 이 힐버트 스페이스에서 그러면 여기에 이 U 오퍼레이터는 유니터리여야 된다라는 결론이 도출이 되고 그래서 지금 요거를 지금 증명한 거고 반대도 뭐 비슷하게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. 반대는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는 역시나 지금 이 결과를 이용하면 되는데 지금 얘를 이용해서 풀면 시그마의 EJ 그리고 U 대거 AU의 EJ 이렇게 되죠. 그런데 얘는 이 오퍼레이터를 어떤 하나의 오퍼레이터라고 한다면 이 오퍼레이터의 그 매트릭스 엘리먼트의 그 J 항목의 그 합이니까 얘를 이런 식으로 U 대거 AU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고 그러니까 이 매트릭스의 JJ 항이란 얘기죠. 그것들의 합. 그러면 얘는 이제 JK, KL, LJ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고 너무 복잡해지네.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 A는 K하고 L에 대해서를 따로따로 쓰면 그러면은 A의 KL을 앞으로 빼고 그 다음에 U 대거 U 이거를 이제 JK고 그 다음에 얘는 U 대거의 JL이니까 그러면은 결국 JK 아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. JK고 얘가 LJ인데 얘를 순서를 바꿔서 LJ, U 대거 JK 이렇게 쓸 수 있을 테고 이거는 그냥 스칼라 값이니까 그러면 얘는 역시나 U 대거의 LK 항이 되는 거고 근데 이게 유니터리니까 얘는 이제 델타의 LK 이렇게 쓸 수 있어서 그래서 결국은 시그마의 A의 KK 이렇게 되고 이거를 이제 베이시스로 다시 나타내면 K에서 J로 바꿨습니다.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이 K 베이시스가 아니고 틸다 베이시스의 그 다이아고널
항의 합이 이 틸다 없는 베이시스의 그 다이어고널 항의 총합이랑 똑같다라는 증명을 이런 식으로 해봤고요. 그래서 지금 방금 한 얘기가 이제 지금 이 어떤 매트릭스의 다이아고날 항들의 총합이 트레이스잖아요. 그래서 트레이스를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고 있고, 그래서 지금 여기 이게 이 부분이 이제 트레이스의 정의고, 이 트레이스는 이제 양자역학이나 아니면 양자정보에서 상당히 중요한데, 이게 그러니까 몇 가지 중요한 점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, 일단 그 예를 들어서 어떤 그 해밀토니안 네트레이스를 생각을 해보면 보통 그 표준 베이시스에서 해밀토니안이 그 다이아고날 매트릭스 꼴이니까 일반적으로, 그래서 그러면은 그 트레이스라는 거는 그 에너지의 총합이 되는 거고, 전체 시스템에 에너지의 총합이 되는 거고, 따라서 어떤 그 트레이스라는 거는 그 보존되는 양을 의미한다라고 합니다. 트레이스라는 게, 그러니까 덴시티 오퍼레이터를 생각을 해보면, 덴시티 오퍼레이터의 트레이스 같은 경우는 그 시스템의 어떤, 그러니까 시스템의 덴시티 오퍼레이터죠. 그 시스템의 그 시스템이 그러니까 그 퓨어 스테이트인지 아니면 그러니까 그 시스템 자체가 얼마나 퓨어 스테이트인지, 퓨어 상태인지 그거를 나타내는 그런 척도로도 볼 수 있는데, 그래서 그 어떤 시스템의 양자 시스템의 덴시티 오퍼레이터의 제곱에 대한 트레이스가 1이면 그러면은 이제 순수 상태고, 1보다 작을수록 점점 그 혼합 상태가 된다라는 그런 결과, 그런 식으로도 트레이스를 활용할 수 있고, 또 뒤에 계속 나오는데 트레이스로 그 어떤 오퍼레이터의 그 혼합 상태에 대한 오퍼레이터의 그 기대값 같은 것도 구할 수 있는 등등등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입니다. 어쨌건 그래서 이제 여기에 위에서 나타냈던 거는, 그러니까 이 트레이스라는 거는 어떤 연산자에 해당하는 트레이스라는 거는 지금 방금 보였듯이 이 문제에서 알 수 있듯이 어떤 특정 베이시스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거죠. 그러니까 트레이스라는 거는 어떤 연산자의 트레이스 값은 그 연산자의 여러 가지 베이시스가 있을 텐데 그 베이시스에 의존하지 않고 다 똑같다. 그래서 해밀토니안 같은 경우도 베이시스를 바꿔도 전체 에너지 값은 항상 똑같다.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문제, 여기 저 두 개가 있는데, 이 문제는 역시나 이제 트레이스 같은 경우는 이 두 개의 연산자의 곱이 이렇게 순서를 바꿔도 트레이스 값은 똑같다라는 거를, 이런 성질이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뭐 b가 0이면 당연히 얘도 0이어야 된다라는 거는 자명하니까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챕터로 넘어가서 지금까지는 그 어떤 양자 상태, 그리고
그러니까 상태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스테이트 벡터에 대한 내용하고 그 다음에 오퍼레이터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이제 그거의 실질적인 물리적인 그런 의미로서 어떤 그 물리적인 상태와 그리고 관측 가능한 그런 물리량에 대한 내용인데 첫 번째로 나오는 부분이 이제 퓨어 스테이트이고 여기서는 이제 옵저버블이 어떤 그 오퍼레이터로 나타낸다라는 그런 얘기고 다들 알고 계시는 내용이니까 간단하게 넘어가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 부분인데 그러니까 지금 어떤 그 A라는 어떤 옵저버블을 A라는 오퍼레이터로 나타내서 그래서 지금 그거에 해당하는 그 평균값, 기대값이죠. 그러니까 평균값을 이런 식으로 나타낸다면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준비된 그런 상태를 우리가 퓨어 스테이트, 그러니까 순수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. 뒤에 또 이 혼합 상태가 나오는데 순수 상태는 그냥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렇게 벡터로 나타낼 수 있는 게 순수 상태고 혼합 상태는 벡터로 나타낼 수 없어서 보통 그 덴시티 오퍼레이터로 나타내는데 이 양자 정보에서 저 이 순수 상태랑 혼합 상태를 좀 차이를 생각을 해보면, 그러니까 이 순수 상태 같은 경우는 시스템 상태가 완전히 정의된 그런 경우를 말하고, 혼합 상태는 이제 이 정보가 좀 불완전한 그런 경우를 말한다고 볼 수 있는데, 예를 들어서 어떤 뭐 흔히 뭐 어떤 0이라는 상태가 아니면 또는 어떤 중첩된 이런 상태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순수 상태죠. 근데 이제 이게 어떤 뭐 오퍼레이션이라던가 아니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게 이제 그리고 또 이거는 지금 얘는 이 순수 상태는 이 정보가 확실하게 완전하게 정보가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그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이 디코이런스에 의해서 얘가 이제 점점 순수 상태가 깨지고 혼합 상태가 되는데 이렇게 혼합 상태가 됨에 따라서 이 완전한 정보가 좀 불완전한 정보가 되는 그런 상태를 이제 혼합 상태라고 얘기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어쨌건 순수 상태에 대한 내용 얘기했고 그리고 이제 지금 이거를 어떤 오퍼레이터 그러니까 어떤 그 옵저버블 A의 그 이 상태 임의의 어떤 사이라는 이 상태에 대한 그 기대값이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내용이고요.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이제 이 기대값인데 얘를 이거는 이제 그 뭐냐 스펙트럴 디컴포지션 한 거고 그냥 그렇게 해서 결국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데 이거의 의미는 지금 이제 기대값 평균값이잖아요. 그러니까 지금 여기 람다는 이 오퍼레이터의 그 아이겐 밸류 값이니까 그러니까 측정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값들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 옆에 있는 값은 당연히 이 J라는 J번째 어떤 그 상태에 대한 확률이 돼야 되겠죠. 그래서 이 값이 확률을 의미한다라는 게 이 두 번째 가정입니다.
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는 이제 이 어떤 상태를 이 퓨어 스테이트에서 이제 측정을 했을 때 어떤 이 특정한 값이 나올 확률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, 지금 이 P 람다는 그 람다 상태에 대한 프로젝터입니다. 그리고 요 밑에 있는 값은, 아니, 이런 내용들은 이제 이게 실제로 확률을 나타내는 값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쭉 따라가면 결국 이렇게 되는데,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확률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얘기고, 그 다음에 역시나 또 마찬가지로 그거의 총합을 계산을 해보면 1이 나와야 되니까 역시나 확률에 해당하는 값이다라는 얘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언급을 하고 있고,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이제 이 어떤 그 상태가 있을 때 그 상태에다가 어떤 그 페이즈를 곱해줬을 때, 그때 이제 어떤 옵저버블의 그 기대값이 어떻게 됐는가 하는 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,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냥 사이 상태일 때의 A의 옵저버블이랑 아니 그 기대값이랑 여기에다가 어떤 그 페이지를 곱해줬을 때에 대한 그 상태에 대한 그 A의 기대값이나 똑같다라는 거죠. 이렇게 돼서 얘는 1이고, 그래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글로벌 페이즈를 어떤 상태에 글로벌 페이즈를 붙여주면, 그러면은 물리적으로는 여기 나와 있듯이 물리적으로는 이런 상태와 이런 상태는 구별할 수 없고 얘들은 똑같은 상태다. 그래서 이거를 이제 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레이라는 거는 어떤 그 이런 상태에 이제 그 글로벌 페이지를 붙여주면 이제 여러 가지 그 다양한 그런 상태들이 될 수 있겠지만 어쨌건 물리적으로는 다 똑같은 상태다. 그거를 이제 레이라고 나타내고 있고, 마지막으로 이제 근데 지금 이제 글로벌 페이즈 같은 경우는 그 물리적으로 특별히 크게 의미를 두지 않지만 이제 로컬 페이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주의해야 된다. 왜냐면은 어떤 상태가 이제 이렇게 그냥 중첩되지 않은 상태일 때 같은 경우는 상관없는데, 중첩된 상태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이제 파이랑 사이 다 노멀라이즈 된 상태인데, 얘들의 중첩 상태가 이런 경우가 있고, 또는 이제 사이에 어떤 그 로컬 페이지가 아니고 렐러티브 페이지가 이렇게 붙은 이런 케이스를 비교를 해보면, 그러면은 이제 기대값을 구해보면 지금 A에 대한 기대값을 구해보면 이렇게 돼서 쭉 해보면 결국 이제 이렇게 쓸 수 있는데, 지금 이 파트가 이제 이 인터피런스 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, 얘는 지금 이 상태에 대한 기대값이랑 결과가 다른데, 이 상태에 대한 기대값을 보면 지금 이제 이 앞부분은 똑같고 이 인터피런스 텀이
다른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왜냐면은 지금 이거의 리얼 값이랑 여기에다가 이 얘를 곱해준 거의 그 리얼 값이랑 값이 다르기 때문에 크기가 아니라서 그래서 다르다. 그래서 이 글로벌 페이지와 그 렐러티브 페이지는 글로벌 페이지 같은 경우는 특별히 그 똑같은 상태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같은 뇌인데 그러니까 근데 이제 렐러티브 페이즈가 다른 경우에는 그거는 다른 상태로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오늘 준비한 부분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그 인사이트가 뭘까요? 여기 수프림이 들어가고 막 이러는 게. 그러니까 이 수학적인 정의, 엄밀한 정의를 오랜만에 본 건지 처음 본 건지 궁금해. 신기해가지고. 그러니까 벡터의 크기 같은 거는 사실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딱 와닿잖아요. 예, 근데 벡터는 오퍼레이터 노무 놈을 같은 구하기가 쉽다. 경우는 이게 좀 추상적인 그런 개념이라서 뭔가 오퍼레이터의 놈은 뭔가 이 벡터에서 차원을 좀 확장해서 그냥 추상적으로 그렇게 확장한 아, 개념이라고. 예, 들여다보니까 좀 그런 느낌이 드네요. 그냥 오퍼레이터라는 건 놈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예, 예. 어떤 그냥 벡터에 가한 다음에 그거의 최대값으로 그 오퍼레이터의 놈을 뭐 정의한다. 예, 예, 예. 예, 그렇습니다.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, 책이 그 중간중간에 예. 그 링크까지 되나 보죠. 이 PDF 파일이 2.38에 뭐 이렇게 그 등호에 그 아래에 막 아, 규모예요? 식번호가 써 있잖아요. 예, 예. 엄청 맞습니다. 친절한 책 같네요. 예, 여기 클릭하면 아마 예, 글로 그러니까 하지 않을까. 제가 예, 링크 클릭해보진 않았지만. 감사합니다. 예.